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활기찬 100세 시대를 응원하는 시니어 건강 채널 실버 건강 박사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눈물이 이유 없이 줄줄 흐르고 눈이 뻑뻑하고 불편하신가요? 자고 일어나면 눈곱이 유난히 많이 끼고 마치 눈 안에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까끌까끌한 느낌이 계속되진 않으신가요? 단순한 노안이나 피곤함 때문이라고 가볍게 넘기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무심코 방치했던 그 증상이 내 소중한 시력을 서서히 앗아가는 눈꺼풀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눈꺼풀 속말림과 눈꺼풀 건말림에 대해 그 원인부터 확실한 해결 방법까지 5가지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눈꺼풀 속말림과 건말림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방향이 정반대인 질환인데요. 먼저 눈꺼풀 속말림은 말 그대로 눈꺼풀이 눈 안쪽으로 스르륵 말려 들어가는 병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속눈썹이 눈동자를 계속해서 찌르게 됩니다. 마치 뾰족한 솔로 눈을 계속 긁는 것과 같아서 이물감과 자극감이 굉장히 심하고 눈물이 쉴 새 없이 나게 되죠. 반대로 눈꺼풀 건말림은 눈꺼풀이 바깥쪽으로 뒤집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눈꺼풀이 뒤집히면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게 되고 우리 눈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눈물이 쉽게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충혈되며 외부 자극과 세균 감염에 아주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골치 아픈 질환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노화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는 것처럼 눈꺼풀의 탄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눈꺼풀을 팽팽하게 잡아주던 근육과 인대의 힘이 약해지고 피부가 늘어지면서 눈꺼풀이 안으로 말리거나 바깥으로 뒤집어지는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얼굴 신경마비 후유증으로 근육 조절이 어려워져 생기기도 하고 과거에 눈 주변을 다치거나 수술한 뒤 흉터 때문에 눈꺼풀 모양이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라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치하면 위험한 경고 증상들입니다. 이 부분을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눈꺼풀 속말림이 있으면 속눈썹이 계속 눈을 찌르니 눈물이 나고 눈곱이 자주 끼며 충혈이 생깁니다. 눈을 자꾸 비비게 되어 눈과 피부가 짓무르기도 하죠. 눈꺼풀 건말림의 경우 눈이 잘 감기지 않으니 눈이 항상 시리고 건조하며 자극감을 느낍니다. 눈물이 눈물길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밖으로 흘러넘치는 눈물 흘림증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두 질환 모두 방치했을 때 각막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의 검은 자 부위를 덮고 있는 투명한 창문이 바로 각막인데요. 속말림으로 각막이 계속 긁히거나 건말림으로 각막이 계속 노출되어 마르면 각막에 상처가 생기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각막이 뿌옇게 흐려지는 각막 혼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막 혼탁이 시야를 보는 중심부까지 침범하면 시력이 영구적으로 떨어져 회복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럼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선 의사 선생님이 언제부터 불편했는지, 과거에 눈을 다치거나 수술한 적은 없는지 등을 자세히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장비를 통해 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시력 검사는 기본이고 세극등 현미경이라는 장비로 눈을 확대해서 속눈썹이 정말 각막을 찌르는지, 각막에 상처는 없는지, 눈꺼풀에 흉터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검사가 바로 눈꺼풀 수평이완 검사입니다. 아래 눈꺼풀을 손으로 살짝 아래로 당겼다가 놓았을 때 제자리로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보는 간단한 검사인데요. 만약 눈꺼풀이 힘없이 축 늘어져서 한참 만에 돌아온다면 노화로 인해 눈꺼풀이 이완되었다고 판단하고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삼습니다. 마지막 5번째, 가장 궁금해하실 치료법입니다. 증상이 아주 경미하거나 다른 건강 문제로 당장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도합니다. 인공 눈물이나 안연고를 사용해 눈의 자극감을 줄여주고 속말림의 경우 눈꺼풀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아래 눈꺼풀에 의료용 반창고를 붙여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말림 역시 눈을 보호하기 위해 연고를 넣고 테이프로 눈꺼풀을 살짝 당겨 붙여놓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술입니다. 다행히 대부분 국소 마취로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는데요. 가장 흔한 퇴행성 속말림의 경우 늘어진 아래 눈꺼풀 근육을 다시 팽팽하게 당겨주고 가로 길이도 살짝 줄여서 눈꺼풀이 제 위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수술을 통해 안으로 말렸던 눈꺼풀이 제자리를 찾고 더 이상 속눈썹이 눈을 찌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건말림 역시 비슷한 원리로 뒤집어진 눈꺼풀을 교정합니다. 수술 후에는 재발이나 교정이 덜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불편함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눈꺼풀 질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핵심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고 눈곱이 끼고 눈이 불편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가까운 안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치료와 수술로 훨씬 편안하고 밝은 세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소통하며 살아가는 삶, 실버건강 박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